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연준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렸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준이 간밤에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를 파격적으로 긴급회의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저도 어제 간밤에 자기 전에 이 CNN 속보를 통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를 받았는데요. 50bp나 그것도 빠르게 정례회의가 아니고 긴급회의를 통해서 내렸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주가는 급등을 하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 증시가 불안했으니까 한국 증시는 또 하락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우리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오늘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예, 어쨌거나 미국 연준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무엇을 연준은 보았길래 이렇게 급하게 시장에 나섰을까요? 그게 오늘의 궁금증이고 모든 투자자들의 궁금증입니다. 3월 FOMC 정례회의가 3월 17일,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3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리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는 이번에 50bp를 내릴 것이고 앞으로 3차례 혹은 4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 경험으로는 항상 시장은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장이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웬걸요? 시장의 기대보다도 더 빨리 금리를 긴급회의를 통해서 50bp나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준은 무엇을 알고 있길래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가? 이유를 하나씩 추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상당히 확산될 우려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 이탈리아, 지금 이란에서도 굉장히 사태가 크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죠. 그러니 연준이 뭔가 그 의학계 관계자들, 정부의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거나 인지하고 금리를 빨리 내렸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이전에도 계속해 왔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이유로 거론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지표 부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입니다. 4일에 베이지북, 6일에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어지는 지표가 안 좋을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경제 상황 자체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도 그렇다고 그 이유 때문에 50bp를 서둘러서 내렸을까? 여기에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정치적인 압박을 좀 받았을 수 있다. 제롬 파월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제 내년에 잘리게 생겼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금리 계속 내려라, 우리만 뭐 하는 거냐 계속 얘기를 했을 때 파월은 마회의를 외치고 중앙은행은 연준은 미국 정치와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중간에 한번 실제로 자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말렸을 거고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임기가 되면 트럼프는 아마 제롬 파월을 바꿀 걸요? 자를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그런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핑계 삼아 지금 핑계 삼기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화끈하게 정치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 이런 추론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정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미국 주가는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50bp 두 단계 금리 인하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오를 걸로 봐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주가는 급락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연준이 긴박하게 시기를 당겨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 것을 보면 이거 뭐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연준이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가졌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이렇게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회의를 통해서 주가 금리를 내린 경우에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적 통계들을 시장이 재빨리 알아챈 거죠. 기사에서는 2008년 리먼 사태 때 10월에 연준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50bp 금리를 인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밖에도 많네요. 1987년 한 번, 94년에 한 번, 97년 한 번, 이때는 우리 외환위기 때네요. 2000년에 한 번, 2001년에는 세 차례나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2001년에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혹은 유로존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1월, 4월, 9월 세 번 내렸네요. 2007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08년 1월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은 1월과 10월 두 번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사태가 수습돼야 되는데 보통 위기 상황이었을 거니 금리를 내렸는데 추세는 약세 추세로 간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걸 사람들이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주가 급락 배경.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수요 축도 물론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됐지만 결국은 애플의 중국 생산 라인이라든지 공급망에 균열이 생긴 공급 체인이 깨지는 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수요 측의 요인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으나 이 금리 인하가 공급망 정상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투자자들은 가진 겁니다. 결국 주로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나 생산 공장,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도체 공장에 타격이 있게 된다면 한국도 이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물러가야지 되는 문제죠. 그래야 근로자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금리 인하 효과를 상당히 한계 지연적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네 번째는 제롬 파월 의견이 제롬 파월이 커뮤니케이션 실수를 했다는 주장들입니다. 기자가 물었죠. 50bp 금리 파격적으로 인하를 하고 나서 그럼 금리 인하 또 할 겁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 다른 카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말고는 특별히 다른 카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이 카드를 꺼내 쓰고 나서 이제는 카드가 없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거죠. 다른 양적 완화라든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실수라고 표현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롬 파월이 여우 같지 않은 거죠. 노련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물러난 유로존의 마리오 드라기라든지 옛날에 그린스펀 같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제 빙빙 돌아갔겠죠. 금리 인하 말고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은 금리를 일단 내리겠지만 추후의 상황들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 이런 쪽으로 슬슬 돌아가더라도 사인 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겠구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롬 파월은 뚝 잘라서 이 직설화법이라 그런지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늘 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 대선 경선입니다. 첫 번째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이고요. 두 번째는 제롬 파월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제대로 다독여주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 금리 내릴 건 다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고도 시장을 결국 못 달랬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감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쭉 사진이 있는데요. 보면 이쪽에 블룸버그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이렇게 있는데요.
민주당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입니다. 경제 증시에 있어서 미국의 대선, 우리의 총선이 있는데요. 공화당은 이미 뭐 게임 끝났고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뭐 독주하면서 게임도 안 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민주당이 초반에는 부티지지가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돌풍은 돌풍에 그쳤고 부티지지는 이제 무대 위로 사라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이 한 번씩 치고받는 양상이고요. 그 가운데 버니 샌더스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보라색 옷을 입은 당찬 여성인데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사실 굉장히 이 파워가 좀 셌었습니다. 샌더스와 함께 강한 정책을 내몰면서 좀 바람몰이를 할 걸로 예상했는데 워런의 파워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블룸버그가 좀 흥행을 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민주당원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블룸버그도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이라는 얘기인데요. 조 바이든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워런의 영향력이 결국 워런의 파워가 줄어들면서 워런이 뒤로 물러나면서 나는 빠질 테니 내 표를 샌더스에게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분명히 샌더스가 더 우위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버니 샌더스가 된다. 이걸 월가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가 됐을 경우에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증권시장은 체제 변화, 그 다음에 급진적인 정책들을 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한편으로는 그 영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핑계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사실은 미국 주가 최근에 주가 빠지는 것은 민주당의 샌더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국의 이 대선 구도가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제 민주당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지도, 그게 이제 본 게임, 본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공화당은 흥행이 안 되니까, 흥행이 없으니까, 트럼프 자체 혼자 나서서 하는 판이니까, 아예 대항마가 없으니까 이제 흥행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은 흥행이 막 되거든요. 부티지지도 나타났다가 뭐 엘리자베스 워런도 있다가 블룸버그도 뒤에 뛰어들었죠. 조 바이든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바이든이 살아났죠. 흥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파격적으로 금리를 서둘러서 금리를 내린 배경, 그리고 무엇인가? 미국 주가는 왜 빠졌느냐? 그러면 한국 증시는 왜 올랐느냐에 대한 So what? 해석을 마지막으로 덧붙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중요한 건 코로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은 이제 환자 수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피크를 좀 지난 듯한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바이러스가 지네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왔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뭐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이란,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건데, 느낌상 보면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는 확산되지만 뭔가 최정점을 조금 지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조금 갖게 됩니다. 이번 주가 좀 지나면 적어도 이제 이 감염자 수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저도 개인적인 그런 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이제 사실 시작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잘 버티다가, 미국도 뭐 장벽을 계속 쌓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미국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뭐 팬데믹으로 갈지, 정말 사망자가 얼마나,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꺾이는 국면이 아니라 확산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미국 증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조정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조정이라고 표현하듯이, 변동성이라고 하면 위아래로 흔들리겠지만 사실은 아래로 또 하락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이는 거죠. 또 급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는 그 영향 때문에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 조정 가능성, 변동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겠느냐? 한국 증시는 오늘 빠질 걸로 봤는데 올랐단 말이죠. 결국은 한국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가 정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더 빠질 거는 없지 않느냐?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사들여 온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달리 차별화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저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배경, 왜 이렇게 과연 서두른 것일까? 그에 대한 추론과 함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